안녕하세요. 저는 배지윤 교수님 강의를 1년 동안 패키지로 직강으로 들은 초수고요. 저는 2017년에 졸업을 하고 2018년에 전공심화를 다니면서 부담임을 병행했어요. 근데 제가 부담임이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기회도 없었고 제 자율성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경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경력이고 초수였는데 어떻게 합격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천은 19명밖에 뽑지 않아서 경쟁률이 15대 1 정도로 높았어요. 인천 1차 커트라인은 90점이었고 저는 교직논술 20점, 교육과정 72점으로 92점으로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96점을 받아서 최종 컷 플러스 10점으로 인천 2등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저는 단권화도 만들지 않았고 백지 쓰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 특별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건 없어서 당연한 얘기들을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합격 수기를 보시면 개론공부법, 강론, 문풀, 기출, 해지서 등등 나누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 모든 것을 발표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에게 특별히 도움이 된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먼저 1월 하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사실 임용고시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도전하기가 무서웠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 레이스이고 저는 노량진에 진짜 집을 구해서 죽어라 공부만 해야 되는 시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공부 시간이 누가 길고 짧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남들 방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게 합격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월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월 초에 있었던 한국사 응시 기간도 놓쳐서 한국사 5월에 보게 되었어요. 2월 말까지 부담임 일을 할 때는 퇴근 후에 카페로 가서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들었고 토요일은 직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2월 말에 유치원에서 나온 후에는 이제 3월부터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 없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3월에는 일단 공부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으로 출근, 퇴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유치원에 있었던 만큼 도서관에 있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9시에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었고 7시가 되면 퇴근이다 하고 집으로 그냥 시계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서 여름 이후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읽는데도 오래 걸리고 모든 문장을 이해해야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남들만큼의 공부량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초반에는 임용고시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법이 뭔지 해지서가 뭔지 카페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조금 그런 막막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베스만 믿고 따라갔고 1년 패키지이신 분들은 정말 베스만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나선형으로 붙여주시기 때문에 조급해 하시지 않고 뱃쌤을 믿고 1년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1, 2월에는 개론 복습을 하고 3, 5월에는 강론 복습을 하고 또 6월, 8월은 문풀과 기출, 9월, 11월에는 모고 이렇게 정말 해주시는 대로 시기에 맞춰서 복습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토요일에 직강을 듣고 일요일 하루는 공부를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부 기간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이었어요. 먼저 토요일에 배웠던 양을 이틀분으로 절반으로 나눠서
월화에 한 번 복습을 하고 수목에 두 번째 복습을 하고 금요일에는 그 전주에 했던 복습이라고 하나요? 그 전전주에 했던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하면서 평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8월까지는 일요일은 아예 책도 안 펴고 놀았고 9월, 10월에는 쉬는 시간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부터 암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암기가 수월한 거는 사실이지만 무작정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테나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냥 옆에 A4 용지를 두고 끄적끄적이면서 정의를 써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암기를 해도 어차피 나중에 백지가 될 테지만 쌓이면 다 도움이 되니까 저는 벼락치기 말고 초반부터 조금이라도 암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모르는 게 나오면은 일단 넘어가라고 가끔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일단 넘어가고 그걸 어차피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시험장 가기 전에는 어차피 내게 되니까 너무 그 페이지에 막 집착하지 않으시고 표시해놓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논술은 20점을 받았는데 논술 20점 받은 팁을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꾸준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주시는 그 다른 수강생들의 샘플들, 우수 답안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썼고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스스로 글을 보는 힘을 길렀어요. 첨삭을 하면서 교수님이 내주시는 숙제를 먼저 한번 쓰고 또 한번 첨삭을 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써보는 이렇게 주 2, 3회 정도 논술을 썼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서론 결론의 틀을 정해두세요. 서론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잡아먹기에는 너무 60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서론은 항상 유아교육 현장에서 뭐뭐뭐는 중요하다. 이에 땡땡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키워드만 넣어서 썼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문장은 무조건 2갈식으로 겹치는 내용이 없도록 써야 해요. 개요도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를 써야 하는데 개요도를 작성하고 나니까 첫째랑 둘째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다. 나는 분명히 구분하려고 구분했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조금 비슷하게 보인다면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가 봐도 구분 가도록 가지수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서 원고지를 절약하세요. 뱃쌤은 항상 간결하게 적어서 원고지를 절약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두서없이 적다 보니까 꾸민 말들이나 쓸데없는 접속사들이 너무 많아서 잡아먹는 일이 많더라고요. 1200자를 넘으면 1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문장을 간결하게 핵심만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논술을 쓰고 셀프 첨삭을 할 때 이것을 더 간결하게 바꾼다면 어떤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생략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분량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때는 1119자 쓰고 1200자에 점을 찍고 딱 끝났습니다. 5번째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입니다. 저는 이번 논술 시험이 되게 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차이가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정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썼다 이러신 분들이고 난 다 썼는데 분량도 채웠는데 점수가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막 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술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만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단번에 파악하신다면
정말 논술은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권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뱃쌤은 논술 400자 쓰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주시는 읽기 자료들을 한번 읽고 버리지 마시고, 저는 끝까지 모고 때까지 가지고 가면서 읽었거든요. 내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모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권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권화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단권화는 아테나, 문풀, 기출 그냥 이 3가지였습니다. 단권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단권화를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그 책만 가지고 달달 공부를 할 텐데 한 번 잘못 생긴 5개념이 그냥 쭉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불안함과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기본서에 충실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뱃쌤은 항상 문풀, 아테나, 기출을 3개를 딱 책상에 두고 내가 이 3것만 마스터하면 난 합격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3개를 정말 씹어먹겠다, 완벽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나에 있는 내용이 문풀에 없을 수도 있고 문풀에 있는 내용이 또 아테나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테나에 있지만 문풀에 없는 내용은 문풀 빈 종이 부분들에 다 옮겨 적었고 반대로 아테나에는 없지만 문풀에 있는 내용들은 또 아테나 빈 곳 곳곳에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아테나랑 문풀이 결국에는 둘 다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단권화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문풀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이 내용은 아테나에 더 자세하니까 아테나를 찾아보자 하면 또 찾는 시간도 걸리고 다 펴놓고 공부하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옮겨 적어서 어떤 책을 보든지 전범위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으로 기출 문제들을 적어서 아테나 옆에 메모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적어놓고 아테나를 볼 때 기출에 나온 지문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상사 같은 경우에는 문풀같이 암기만 하는 것보다는 아테나를 보면서 흐름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아테나를 공부하고 또 놀이지도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테나 안 보고 문풀만 보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단원들을 찾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1차를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5가지 말씀드릴게요. 57페이지에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는 한 문장으로입니다. 저는 모든 용어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나만의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했어요. 아테나, 문풀, 기출을 보다 보면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고 내가 단어만 보고 손으로 가린 다음에 이 정의가 뭐였지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각각 조금씩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야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뭘까 뽑아서 내가 가장 외우기 쉬운 문장으로 재배치하였어요. 그렇게 책에 정의 써져 있는 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그 위에 내가 내린 정의를 쓰기도 하고 가장 신빙성이 있는 답은 기출답이기 때문에 기출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최대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만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 용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단어에 대해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뭐뭐뭐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짜 글로 한번 써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손으로 써봐야 그 손이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정말 생각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많이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테나를 통한 구조화였어요. 저는 아테나 목차를 이용해서 구조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를 하면서 큰 목차부터 여기에 있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좁혀가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안에 가지를 뻗어 내용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혼자 머릿속으로 인출을 하다가 어떤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상위 개념을 생각하고 그 목차를 생각하면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화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개론, 강론,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시간이 없고 빠르게 전범위를 보고 싶다 할 때도 그냥 A4 용지 두고 목차나 큰 제목들만 이렇게 뭐였는지 적어가다 보면 모르는 부분, 이렇게 빵꾸 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하고 그 부분만 펼쳐서 보면 조금 효율적으로 전범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검색을 활용하라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아테나 줄글을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읽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핸드폰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나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용어들을 파악한다면 암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퇴근한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냥 공부가 내 일상인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당연히 도서관에 가는 거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가 오늘 좀 안 된다 싶으면 집에 일찍 가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항상 발걸음은 도서관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된다 아니면 너무 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하게 내 삶의 일부, 내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슬럼프가 와도 빨리 극복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다 보면 공부가 즐겁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1차 결과가 나온 후에 2주 정도를 놀았어요. 근데 일주일만 놀고 바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주 정도 놀고 4명의 스터디원과 스터디를 구성했어요. 이때는 하루에 수업 1세트, 면접 1세트 이 정도씩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 중에서 2명만 합격을 해서 짝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출시가 없다면 아니면 정시를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1차 끝나고 2차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 공부 시간에는 1차만 몰두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자세한 스터디 방법이나 인천 문제 복기는 제가 거기 수기에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지금은 그냥 간단한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면접이 0.17점 감점이었어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를 준비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합격해? 약간 이런 근자감도 가지고 제가 2차 시험날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파티다. 난 주인공이고 내 생일 파티에 내가 이 면접관들을 초대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드디어 보여줄 날이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나의 실력을 기꺼이 평가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면접 비중이 50%로 굉장히 커요. 면접 시에 제가 가졌던 장점은 큰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목소리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크게 했는데 너무 듣기 안 좋다. 너무 좀 작게 좀 해라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작게 하려고 연습을 했는데 제 영상 촬영한 걸 보다 보니까 너무 작게 하려고 하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 전달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목소리 밀고 나가야겠다 해서 시험장에서도 저는 인사도 정말 크게 하고 제 답변이 말하면서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자신 있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말을 하다가 꼬이거나 틀려도 그냥 웃으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잘 들어주시니까 그런 걸로 감점받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안정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을 때 시선이 허공을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접관이 5분이었기 때문에 앞에 인형 5개를 두고 시선을 정말 분산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허공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시선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인형 같은 물체가 있으면 확실히 쳐다보면서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접관님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맨 끝에 있는 분들은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 눈만 계속. 그래서 눈싸움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 이겨야겠다. 그래서 저 정말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활짝 웃는데 너가 언제 웃나 보자. 조금 이런 생각으로 기죽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0.1점 정도밖에 감점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인천은 그동안 면접 문제가 교사상, 창의력, 상상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나태주의 풀꽃 같은 동시도 나오고 뭐 상상력을 요하는 그림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다 뒤져서 교육적 시사 그림, 사진 그리고 교사랑 관련된 것 같지 않은 동시들에서도 여기서 어떤 교사상을 찾을 수 있을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이번 인천은 이런 유형이 전혀 아니었고 너무나 쉽고 평범한 약간 평가원 스타일의 되게 당연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응시 지역 문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역의 문제 스타일을 많이 연습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경력 초수였기 때문에 수업에 자신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구상 시간 1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어떻게 15분 동안 구상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유형별로 수업 순서를 외워야겠다. 그래야 구상 시간이 조금이라도 짧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여러 가지 만능틀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짜집기 해서 나만의 만능틀을 만들었어요. 일단 순서를 모조리 외웠고 저랑 함께 짝스터디한 선생님은 경력이 6년차, 7년차셔가지고 굉장히 수업을 잘하셨어요. 그 선생님 수업도 다 필기하고 찍고 해가지고 집에서 또 보고 그거에 대해 만능틀을 또 수정하고 계속 만능틀을 보완하면서 시험장에 갈 때도 만능틀 하나만 들고 가서 봤던 것 같아요. 만능틀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혹시 보실 분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짝스터디의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다양한 스킬을 배울 수 있었는데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제 것으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가 봐도 경력 없는 갓 졸업한 학생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밀고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괜히 막 멋이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그냥 웃고 자신 있는 모습,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 중심으로 얼마나 수업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는 유아들의 생각을 이만큼이나 존중해주는 교사이다 라는 것을 수업 내내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들의 생각을 묻고 계속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을 만들어 가려고 했고요. 이 자리는 신규 교사를 뽑는 자리지 수업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을 뽑느냐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자님분들도 대부분 어느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데려가서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은 이 정도 하겠다 하는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면접 수업 실현 과정안이었는데 과정안에 평가란이랑 확장활동란이 없었어요. 항상 연습할 때는 교육과정 평가, 유학평가, 확장활동을 아래에 적었는데 칸이 없길래 안 써도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혹시 안 썼다가 깎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칸이 작았지만 정말 작게 빼곡히 안에 칸을 또 그려서 평가와 확장활동을 모두 적었고 유의점은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웠습니다.
유의점을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정안을 연습하실 때 쓸 칸이 진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적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는 T만 적었고요. T 주요 발문들이랑 글씨는 정말 최대한 작게 적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가 없다. 라고 생각하길 바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끝나고도 정말 나는 재수를 한다고 해도 이만큼 할 자신 없다. 난 정말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정말 열심히 하지만 다 자기 나름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의 깊이가 달라서 공부의 깊이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시험이 끝났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나에게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하신다면 모두 합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1년 패키지를 끊으신 분들은 베스트만 믿고 따라가시면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정말 믿고 따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